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촉촉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바람 따라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강진호, 올해 62. 기계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 하나 30년째 붙잡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땐 직원 3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넘는다.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같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말 붙일 사람 하나 없다. 1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다. 투병 3년. 끝까지 손 한 번 놓지 않았지만 세상은 가차 없었다. 그날 이후 진호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그저 사는 흉내를 낼 뿐이었다. 딸 하나 33. 멀리 해외에서 일한다. 연락은 가끔. 애초에 애정 표현이 서툰 아빠였으니까. 딸도 이젠 거리감 두는 게 익숙해진 눈치다. 진호는 연애를 다시 해본 적이 없다. 누굴 좋아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감정은 자기한텐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묘지에서 돌아오던 날 스스로 다짐했었다. 다신 누구도 내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왔다. 현장 돌고 회의하고 직원들 챙기고 매일 퇴근 후엔 혼자 집에 와서 정장 벗고 늘 똑같은 위치에 걸어두는 게 유일한 루틴. TV는 틀어놓지만 보지도 않는다. 식사는 간단히, 술은 조용히. 그게 그의 하루의 끝이었다. 그날도 원래대로라면 집에 가야 했지만 거래처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한 모던한 바에 들르게 됐다. 진호 취향은 아니다. 요란하고 시끄러운 곳은 질색이었다. 근데 그 반은 달랐다. 음악도 차분했고 조명이 은은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머리 질끈 묶고 말없이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자. 눈길을 끌만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갔다. 다른 직원들은 웃고 떠들며 응대하는데 그녀는 다르더라.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는다. 말 한마디 없는데 성의는 느껴졌다. 저런 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일하지?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혔다. 그날 이후 진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바에 들렀다. 딱히 술이 땡겨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애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싶었다. 어느 날은 그가 들어서자 그녀가 살짝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다. 처음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금 웃었다. 그날 밤 진호는 혼자 술을 2잔 마셨다.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톡 하고 건드려졌다. 그게 설렘인지 외로움인지 그 자신도 잘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바 안은 한산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진호는 회식도 없이 혼자 들렀다. 늘 앉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다가와 물었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진호는 놀랐다. 이 여자가 내 술을 기억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다. 응, 위스키. 하이볼 말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조용히 돌아서며 잔을 준비하는 손끝이 예뻐 보였다. 잠시 후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은 일찍 오시네요. 진호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응, 일이 좀 일찍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색한 침묵. 진호는 평생 대화를 주도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뭔가 말해보고 싶었다. 그녀에게 조금 더. 여기 일 오래 했어?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의 눈을 봤다.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금세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답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낮엔 네일샵 하고요. 투잡? 네. 잠깐 또 침묵. 진호는 괜히 테이블 위에 물방울을 손끝으로 밀었다. 그런 성격으로는 힘들겠네. 이런 데서 일하는 거. 그녀는 아주 살짝 웃었다.
입꼬리만 움직이는 조용한 미소였다. 맞아요. 그래서 매일이 좀 힘들어요. 그 말에 진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동정이 아니라 그냥 오래 잊고 지낸 공감 같은 감정이랄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혼자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끄러운 건 싫어서. 저도 그래요. 조용한 게 좋아요. 그날 밤 진호는 술을 한 잔만 마시고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게 됐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그저 오래된 우울처럼 깊고 조용하게.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다. 비가 많이 왔고 사장도 일찍 퇴근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냥 남았다. 조용한 음악, 텅 빈 바, 뒷정리하는 손끝이 조금 느려졌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가라앉았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 낮엔 네일샵 손님한테 괜히 혼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월세는 내일이면 연체. 엄마는 아프단 말을 툭 던졌고 동생은 또 연락 두절.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유리잔 닦던 손이 멈췄다. 그냥 눈물이 맺혔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다. 울지 말자 했는데 혼자라는 게 너무 낯익고 너무 싫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강진호. 그녀는 당황해 눈을 훔쳤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눈물이 들킨 게 아닌가. 심장이 요동쳤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갔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힘든 날이었나 봐. 그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봤다. 네. 오늘 표정이 달라. 여기서 일하면서 그렇게까지 지친 얼굴은 처음 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 그 봤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잔을 닦는 척했지만 이미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 미안하게 괜한 말을 했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뇨 괜찮아요. 그냥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에요. 그 말 끝에 울컥. 진호는 말없이 일어나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와 마주한 자리에서 서랍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말없이 내밀었다. 닦아 눈이 퉁퉁 붓겠어. 그녀는 울다가 웃었다. 입을 가리고 소리도 없이. 마치 누가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그렇게 말해준 것처럼. 그녀는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웃었다. 진호가 말했다. 밥도 못 먹었지?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이따 라면이라도 먹으면. 진호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 한 통.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응, 포장해서 좀 올 수 있겠나? 그녀는 멍해졌다. 혹시 저 때문에요? 라면 가지고 쓰나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 걸로 끼니 때우는 거 습관되면 몸 망가져. 잠시 후 그의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이 고급 초밥 세트를 들고 왔다. 진호는 조용히 포장을 풀고 젓가락을 챙겨 그녀 앞에 놓았다. 오늘 하루는 그냥 잘 먹고 잘 자. 사는 게 어쩌면 그게 다야.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초밥이 코끝에서 향긋했지만 눈물부터 맺혔다. 누가 이렇게까지 무심하고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준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그녀는 초밥을 씹으면서 울었다. 진호는 말없이 앉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어른처럼 보였다. 그날 밤은 진호가 혼자였다. 동료도 없었고 출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정장이 어딘가 더 구겨져 있었고 눈빛도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오늘 힘드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젓는다.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피곤한 거지, 뭐.
잠시 조용히 위스키 한 모금. 그녀는 그가 내민 잔을 조심스럽게 받아 따뜻한 물을 따라줬다. 그 조용한 동작에 진호가 툭 한마디 꺼냈다. 내 딸도 너 또래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33. 지금은 외국에 있어. 연락은 가끔 바쁘니까. 말끝이 살짝 쓰였다. 그녀는 진호가 딸 얘기를 꺼낸 건 처음 들었다. 어릴 땐 잘 안아주지도 못했어. 표현도 서툴렀고 딸은 다 안다고 하더라. 그래서 더 멀어진 걸지도.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의 말엔 그리움보다 미안함이 더 묻어 있었다. 가끔 내가 그 애를 생각나게 해. 그녀는 가슴이 두근했다. 진호의 눈빛은 다정했고 그 말엔 어떤 욕심도 어른스러운 계산도 없었다. 그저 정말로 딸처럼 마음을 쓰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따님분, 운이 좋았네요. 아빠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라서. 진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웃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그리고는 그녀 앞에 있던 작은 수건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조용히 그녀 손등을 닦아줬다. 손 시려워 보이더라. 여긴 밤에 좀 서늘하니까. 그 순간 그녀는 또다시 울컥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제법 굵은 장대비. 바 안은 한산했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비소리랑 겹쳐 들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카운터를 정리하다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였다. 이젠 거의 단골. 서로 말 안 해도 눈만 마주쳐도 괜히 반가운 사람.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오늘은 또 뭘 들고 오셨어요? 그는 말없이 쇼핑백을 그녀 앞에 툭 내려놨다. 이거요? 뭐예요? 그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거기 호텔 케이크가 맛있다길래 오는 김에 하나 샀어.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기분 좀 좋아지라고. 그녀는 순간 말이 막혔다. 보통 사람 같으면 먹고 힘내요. 제가 좋아해서요. 이런 말 하나쯤 곁들였을 텐데 그는 그런 말 없이 케이크 하나 그리고 딱 한 문장. 기분 좀 좋아지라고.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 툭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받으며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거 되게 위로되네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열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무슨 맛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의 케이크는 그냥 그런 거였다. 내 마음 알아. 내가 힘든 거, 혼자인 거. 그래서 그냥 조금은 덜 외롭길 바라는 마음. 바깥엔 아직 비가 흩뿌렸다. 진호는 바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가곤 했다. 모던 바 건물 옆 골목 모퉁이, 가게 불빛이 닿지 않는 조용한 구석. 늘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담배를 피운다. 연기도 마음도 천천히 날려보내는 시간. 그날도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모퉁이 너머에서 들렸다. 작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금방 떨려오는 목소리. 민서가 누나도 이제 더는 진짜 안 돼. 잠시 멈칫한 진호. 그녀였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나도 돈 없어. 나도 사람들 눈치 보이고 힘들어. 한참 조용히 듣던 진호는 담배를 손끝에서 천천히 떼었다. 담배는 피우지 못한 채 꺼져갔다. 그녀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이내 가늘게 터졌다. 왜 그렇게 사냐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리고는 뚝뚝 울음소리가 들렸다. 담벼락 아래 조그맣게 주저앉은 그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던져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참았던 것들이 터진 듯이 울고 있었다.
진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한 발 물러선 거리에서 그녀의 고통을 가슴에 담았다. 그가 알고 있던 바에서 조용히 웃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고개 숙이던 그녀는 그 순간 그저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호는 조용히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이 불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이다. 잠시 뒤 그녀는 눈가를 닫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다시 평소처럼 차분했고 머리카락을 한번 매만지더니 조용히 테이블을 닫고 빈잔을 정리했다. 진호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를 지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덕분에 잘 먹다 가네. 고마워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진호는 짧게 웃으며 코트 자락을 툭 털고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습관처럼 그가 앉았던 테이블을 정리하려다 손이 멈췄다. 테이블 위 접혀있지도 않은 5만원권 10장. 한 장도 아닌 10장. 말없이 툭 놓고 간 마음.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준 사람. 그리고 그걸 굳이 말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위로하고 간 사람. 그날 밤 그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했다.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후 바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조금은 평소보다 단정한 머리와 새로 산 듯한 얇은 니트를 입고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진호였다. 늘 그렇듯 조용히 들어와 늘 그렇듯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잔을 내리던 손을 잠시 멈췄다. 심장이 살짝 더 빨리 뛰었다. 잠시 후 작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다. 저번에 주신 거 너무 많아서요. 제가 받아도 될런지. 진호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내 마음이 그 정도로 고마웠던 거야. 부담 갖지 마.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었다. 그럼 제가 밥이라도 한번. 진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녀는 말을 덧붙였다.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요. 그냥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거니까.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명했다. 밥을 사겠다고 말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번 진호가 올 때마다 괜히 기대하게 되고 괜히 말 꺼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더 답답했다. 무언가 얹힌 것처럼 풀리지 않는 감정. 그래서 결국 카운터 너머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요.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때 제가 밥 한 번 사고 싶다고 했던 말, 그거 빈말 아니었어요. 진호는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다. 아, 그래. 그랬었지. 그의 웃음은 무한하게 하지 않는, 하지만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데리러 가지.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이 커졌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응. 내일 몇 시 퇴근이지? 일찍 끝나요. 6시쯤이면 돼요. 그럼 그 시간 맞춰서 갈게. 진호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늘 그렇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봐. 짧은 말, 짧은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달 동안 조심스레 쌓여온 신중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며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드디어 시간 맞춰 바 앞에 차가 도착했다. 진호는 평소처럼 말없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녀는 단정한 셔츠에 얌전한 스커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차에 탔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딱 맞췄어.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 잔잔히 지나갔다. 차는 조용히 오래된 골목을 돌고 자그마한 음식점 앞에 멈춰섰다. 간판은 오래됐고 유리창엔 김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먼저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에요. 겉은 허름해도 진짜 맛있어요. 진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믿고 먹지. 가게 안은 작고 따뜻했다. 손님은 둘뿐 구석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다. 그녀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김치찜 2인분이요. 공깃밥 2개, 계란말이 하나요. 진호는 피식 웃었다. 여기 단골이었네. 학창시절 여기만큼 편한 곳이 없었어요. 잠시 뒤 김치찜이 보글보글 끓으며 나왔다. 계란말이도 노릇노릇 예쁘게 구워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레 웃었다. 아, 진짜 이 냄새. 그땐 이거 하나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진호는 젓가락을 천천히 들어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잠시 씹고 맛을 느끼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웃다가 조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날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동생 녀석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사장님이 그냥 그렇게 주셔서 말을 고르던 그녀는 작게 웃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염치불구하고 덥석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하고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들었다.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편했다. 잠깐 따뜻한 국물을 입에 머금고 나서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여기 근처가 진짜 익숙하죠. 제가 다닌 대학도 이 근처예요. 진호가 물었다. 혹시 여기 뒤에 학교? 네. 영문과 나왔어요. 진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우리 딸도 거기 나왔어. 정말요? 응. 과도 같네. 졸업한 지 좀 됐지. 그녀는 순간 작게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혹시 학번은? 그녀는 그의 대답에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살짝 멈췄다. 너무 익숙한 학번, 익숙한 과. 그 순간 기억 저편에서 어떤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세상 진짜 좁네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김치찜을 다시 떠서 먹었다. 그러게. 그날 밥맛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짭짤했다. 그녀는 진호의 연락처를 받았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처음엔 인사 정도였지만 이젠 아무 때나 톡을 보내고 진호도 짧지만 빠짐없이 답을 줬다. 가끔은 그녀가 취한 밤에 전화를 걸어 기분 나빴던 일을 푸념하거나 데리러 와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진호는 그런 전화를 귀찮아하지 않았다. 조용히 차를 몰고 가 그녀를 태워 데려다주곤 했다. 처음엔 딸 같아서 마음이 쓰였지만 어느새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고 그녀가 일하는 날이면 일부러 봐 근처를 지나다가 들르기도 했다. 생각보다 웃고 생각보다 그녀가 떠오르고 생각보다 자주 마음이 갔다. 자각은 없었지만 이미 진호의 일상 속에 그녀가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술에 취한 채 퇴근 시간에 전화를 했다. 데리러 와달라는 말투는 평소보다 더 느슨했고 진호는 말없이 차를 몰았다. 도착했을 땐 그녀는 바 앞 골목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조용히 그의 차를 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진호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진호를 바라봤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촉촉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망설임도 주저함도 그리고 숨어있던 감정도 모두 담겨 있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후회하지 않겠어?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진호의 팔에 머리를 기대더니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전혀요. 진짜 내 맘을 아무것도 몰라. 진호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체온, 술기운에 살짝 가라앉은 목소리, 팔에 닿은 머리의 무게까지 전부 그대로 느끼며 잠시 숨을 삼켰다. 그렇게 한참 후 진호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차를 돌려 도심 외곽의 조용한 호텔로 향했다. 내비게이션도 켜지지 않은 익숙한 길.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는 어색하지 않았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진호는 조수석 문을 열어줬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체크인도 별다른 시선 없이 조용히 끝났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만 팔과 팔이 살짝 닿은 그 접점에서 감정이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구두를 벗고 천천히 소파에 걸터 앉았다. 진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작은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꺼내 두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고 진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엔 기다림도 확신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외로움도 담겨 있었다. 진호는 조용히 다가가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날 밤 서로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었다. 욕망이 먼저가 아니었다. 지독하게 외롭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깊게 껴안은 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이겨내고 꽃길을 건너 했으나 한국에 들어온 그의 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어떻게 내 또래를 만나냐며 아빠와 연을 끊겠다고 등을 돌렸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를 보며 딸을 떠올리며 고요한 바람 같은 시간을 견뎠다. 결국 그는 그녀의 손을 놓는 듯했다. 아무 말도 없이 웃는 얼굴로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를 탓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이었던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날들이었다고 믿고 싶었기에 마지막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 하나만을 남긴 채 서서히 그녀의 인생에서 희미해져 갔다. 내가 놓은 건 너의 손이 아니라 잠시 너를 향한 내 욕심이었다. 이제 그 욕심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나로 언젠간 돌아가겠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이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피어난 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이번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머뭇거리던 발끝이 서로의 그림자에 닿을 무렵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는 오래도록 준비해온 미소로 답했다.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알고 있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꽃잎이 흩날리는 거리 한복판,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의 손이 다시 한 사람의 손을 감쌌다. 이번엔 놓지 않겠다는 듯이